그 다음 폐동맥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빨갛게 보이는 거 있죠. 파랗게 흘러가고 끝나야 되는데 그때 가서 빨갛게 뒤로 다시 역류합니다. 이 경우 폐동맥 판막 폐쇄부전. 이 경우도 이게 대부분 다 이 정도는 다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안 드렸지만 삼천판에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음 여기 보시면 대동맥 판막입니다. 여기도 한 줄기 이게 파랗게 뒤로 이렇게 역류하는 게 보입니다.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은 조금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같으면 큰 문제는 안 되고 가끔 한 번씩 체크만, 추적 검사만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볼까요? 이때는 새는 적이 좀 많죠. 이런 경우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동맥 판막 폐쇄부전이 나중에 진행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흉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숨차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손쓰기가 어려운 시간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중간중간 체크를 해서 심장의 기능 평가하고 뭐 이런 거 다 구조 평가해서 미리 그러니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수술이나 시술이라는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더 자주 체크업을 해보시라 권합니다. 그러니까 대동맥 판막 이상이 있을 때는 좀 더 신경을 쓰자 이거죠. 이게 이제 판막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상 판막인데 이게 내막염 이런 거 생겨서 이렇게 이제 변형이 와요. 찌그러지거나 이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판막들은 판막 변형이 없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안심이 되는데 이제 판막을 이게 초음파를 봤을 때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이런 변형이 있다. 이러면 이제는 이거는 문제가 진행이 될 공산이 많아요. 이때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 이거는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그야말로 숨이 차고 흉통이 생기고 전형적인 심장 관련 질환이잖아요. 와서 저희가 초음파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상하죠? 좌심방에 이게 뿌리를 두고 있는 종양 덩어리가 이게 판막을 통해서 좌심실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큰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뭡니까? 심장 안에도 종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 대표적인 게 대부분 점액종입니다. 점액종이라는 건 좀 말랑말랑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떨어지거나 여기에 혈전이 생기면 심각하죠. 다행히 이분은 이때까지 아직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급히 3차 병원에 보내서 수술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희가 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는 경우입니다. 진단하는 경우인데 보시면 심장 안에는 잘 뛰고 문제가 없는데 심장 밖에 보면 이게 까만 청이 보이죠. 물이 찬 거예요. 심낭에 물이 찬 거예요. 이걸 심낭삼출이라고 그러죠. 이 경우 조금 있는 정도는 정상적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원래 이게 약간 윤활력이 있어서 심장이 매끄럽게 뛰는데 이게 마찰 받지 않고 잘 뛰게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물량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 심낭삼출이라 병명이 붙죠. 그리고 이런 경우 많이 차면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못 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왜 생기느냐? 심낭삼출, 병적인 심낭삼출은 이게 첫 번째 심부전 때, 그러면 이게 물이 고이고 숨이 찹니다. 또 그럼 또 차서 또 숨이 또 더 차고 이런 악순환이죠. 그리고 또 염증이 생겼을 때도 옵니다. 코로나 때 이런 경우가 저희도 몇 차례 이런 거 진단했는데 이게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염증이 생길 때 물이 찹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결핵. 이게 병적으로 물이 찼다. 이때는 결핵성 심낭삼출을 생각하게 됩니다. 심낭염이죠. 생각하게 되고
또 때로는 가끔은 암이 번져서 여기에 그 물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진단하느냐? 초음파를 보면서 물을 뽑아요. 뽑아서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거는 큰 병원에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심장에 이게 전기전도 문제. 이때는 두근거리거나 덜컹거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빨리 뛰었다가 갑자기 뚝 그치거나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숨이 차고 이렇습니다. 이때도 진단은 기본적인 엑스레이 심전도 찍고 혈액 검사하면서 24시간 심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장 초음파가 이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3차 병원에 가서는 심장 전기 생리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합니다. 심장을 한번 보시면 심장은 자동성이 있죠. 이게 주기적으로 자기가 전기 펄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퍼져서 심장이 이제 짜거든요. 그래서 그 만들어내는 장소가 이게 동방결절입니다. 다른 데서 만들어내면 이제 부정맥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서 이게 심방을 거쳐서 방실결절로 갑니다. 가서 여기서 잠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실로 들어가는데 그게 첫 번째가 히스번들, 그 다음에 번들 브랜치 이런 순서로 해서 퍼져갑니다. 그것이 이제 기록된 게 이렇게 심년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각 타이밍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12채널 심전도를 찍습니다. 이렇게 12가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걸 찍다 보면 심방세동 이런 걸 이제 진단하기도 합니다. 심방세동이 있다 그러면 이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대표적 부정맥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면 심방세동의 제일 큰 문제는 이 심장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혈전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크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뚝 떨어져서 흘러가는데 뇌로 갔다. 그러면 심각한 뇌경색이 옵니다. 그래서 심방세동은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이게 심하면 이게 심부전도 옵니다. 그리고 치료는 약물을 쓰든지 아니면 이제 시술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경우는 부정맥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나타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알아야 돼요. 종류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요즘은 24시간 심전도를 아주 간편하게 패치 2개만 붙이고도 알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요즘 모바일에 이제 거기 기록이 전달이 됩니다. 그걸 이제 분석하면 되죠.